네, 안녕하세요. 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네,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보통 이제 키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지금 키가 한 예전에 비해서 1cm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키가 왜 줄어들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네, 잘못된 자세 때문에 척추가 휘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척추 후만증, 또 앞으로 휘는 전만증, 옆으로 휘는 그런 측만증 등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척추의 문제 때문에 이제 키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키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가 골절이 돼서 압박을 받으면, 예를 들면 짜부러진다라고 하죠. 키가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이가 들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척추가 골절이 되는 이유는 이제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뼈를 구성하는 그런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뼈의 밀도가 떨어지면서 뼈가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골절이 발생하고, 이제 위에서 이제 어떤 그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제 키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한 키의 감소, 이런 부분들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그런 영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의 뼈 건강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 뼈가 약해지게 되고, 또 뼈에 이제 여러 가지 밀도가 낮아지면서 뼈의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골절이 쉽게 일어나는 상태인 그런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같이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뭐 골다공증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연령이 높아지면, 나이가 들어가면 뼈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겠죠. 문제는 이제 여성분들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골다공증의 발생률이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요. 전체적으로 70세 이상이 되면 모든 분들의 뼈가 상당히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60대 때부터 이제 전체 그 여성분들의 40%, 그 다음에 뭐 70대가 되면 70%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뼈의 건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진료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수를 보면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 82만여 명에서 2018년 95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평균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수치가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성별 진료 인원을 보면 남성이 5.7%, 여성이 94%로서 여성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진료 인원이 남성에 비해서 16배가 많습니다. 그만큼 여성에게 이 뼈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그런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혈중의 정상적인 칼슘 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칼슘 농도는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죠. 혈중의 칼슘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혈중 칼슘 농도가 정상 범위 수치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뼈에서 칼슘의 용출을 감소시키게 되고요. 신장에서 칼슘을 계속 이제 배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혈중의 칼슘 농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혈중의 정상적인 칼슘 농도를 유지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혈중의 칼슘 농도가 부족했을 때에는 부갑상선에서 PTH,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뼈에서 이제 혈중의 칼슘 농도가 낮아졌으니까 이제 뼈에서 칼슘을 녹여서 혈액중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장에서 빠져나가는 칼슘을 이제 적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낮아진 칼슘을 다시 이제 정상 범위로 돌려놓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혈중의 칼슘 농도를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혈중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혈액 중에서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우리 몸은 이 혈중의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계속 칼슘을 빼내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고, 이 낮아진 혈중의 칼슘 농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뼈로부터 칼슘을 계속 빼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의 뼈가 급속히 약해지는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골다공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뼈의 구성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이나 칼슘,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뼈의 밀도를 높여주는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영양소들이 공통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의 그런 변화 때문에 또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항응고제, 항경련제, 이뇨제 등과 같은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들을 장기간 투약, 복용하셨을 경우에 뼈가 약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뼈의 강도를 높여줄 수 있는 운동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이제 가족력,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이제 뼈가 약하신 분들이 계셨을 때 그런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칼슘 섭취량 지금 화면에 보실 수 있는데요. 권장량에 비해서 거의 60% 이하 정도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들은 이 뼈의 성장이 아주 중요한데, 이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권장량 대비 50%밖에 안 되는 양의 칼슘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뼈를 만들 충분한 그런 어떤 그 원료가 부족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영양소의 섭취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제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뼈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양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1200mg, 보통 성인은 700mg 권장하는데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한 80% 이상 증가시키셔서 1200mg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또 뼈의 밀도를 높여주는 그런 비타민 D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타민 D의 섭취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볕을 하루에 30분 정도 쬐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다 얻을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충분한 햇볕을 쬐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기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반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근본 식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충제 형태로 꼭 저는 비타민 D는 보충을 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뼈의 건강과 관련된 그러한 영양소들을 살펴보면요. 단백질, 가장 기본적으로 뼈의 구성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의 비율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는 이제 뼈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비타민 D와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해 줄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늘 골다공증 첫 번째 시간, 우리나라 국민들의 뼈 건강 상태와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그런 주요 원인,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 충분히 섭취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